오늘 이야기는 실제로 전해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임진왜란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조선 땅에 사람들은 폐허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민심은 불안하고 사회는 혼란스러웠으나 국건이 뿌리내린 생명력은 희망을 싹 틔우려 노력하고 있었지요. 경상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청산골 또한 그러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전쟁의 아픔을 이겨내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꾸려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모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욕망과 고통받는 백성들의 한숨이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는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은 잔잔한 시냇물처럼 평화로웠다가도 다른 날은 폭풍전야처럼 음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청산골의 하늘 아래 각자의 운명을 짊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청산골 깊숙이 자리한 김진사 댁에는 돌쇠라는 이름의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인 고아로 김진사 댁에 의탁하여 자랐습니다. 덩치는 산만했지만 언제나 어수룩하고 행동이 느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김진사 댁 식솔들까지 그를 바보 돌쇠라고 불렀습니다. 허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돌쇠는 누구보다 속정이 깊고 우직한 성품을 지녔으며 맡은 일에는 그 어떤 불평 없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충직한 머슴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에는 또 한 사람, 고고한 매와 같은 여인이 살고 있었으니 바로 며느리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당대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곱게 자랐으며 그 용모 또한 단아하고 아름다워 주변에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잃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고고한 미모 뒤에는 시댁의 엄격한 규율과 정절 강요에 지쳐버린 외로움과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매화꽃이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도 굳건히 피어나듯 윤씨 부인 또한 차가운 시집살이 속에서 억지로 자신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시아버지인 김진사는 겉으로는 점잖은 양반 행세를 하였으나 실상은 위선적이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은 며느리 윤씨 부인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가문의 명예를 앞세워 윤씨 부인의 재혼을 강하게 막았고 이를 빌미 삼아 그녀를 억압하며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김진사의 기세에 눌려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심하게 윤씨 부인을 동정할 뿐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뒤에서 안타까워할 따름이었습니다. 마을의 박노인은 돌쇠의 어린 시절부터 그를 지켜보았던 유일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는 겉모습만으로 돌쇠를 판단하지 않았으며 어렴풋이나마 그의 진짜 속마음과 남다른 진면목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혼란스러운 마을에서 이따금씩 돌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유일한 어른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답답하고 숨막히는 시집살이 속에서 작은 위안거리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것은 바로 돌쇠가 정성껏 가꾼 텃밭이었습니다. 텃밭에는 싱그러운 채소들이 자라나 있었고 그 푸른 기운을 바라보며 윤씨 부인은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돌쇠 또한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일을 해내면서도 멀찍이서 고고하게 피어난 매화나무처럼 외로이 서 있는 윤씨 부인을 염려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매화가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꿋꿋하게 서 있는 것처럼 윤씨 부인의 고독한 모습이 돌쇠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로운 일상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며느리 윤씨 부인에게 재산을 팔 것을 끊임없이 종용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평화로운 텃밭과 매화나무에도 불길한 기운을 불어넣는 듯했습니다. 김진사 댁 마당에 피어있던 늙은 매화나무는 여전히 고고했지만
그 가지 사이사이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윤 씨 부인의 위태로운 처지를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윤 씨 부인이 몸이 좋지 않아 시름시름 앓다가 급기야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시어머니는 서둘러 마을의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윤 씨 부인의 맥을 짚어보고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님, 부인께서 회임하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에 김 진사 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부가 회임을 했다는 것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대죄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절망과 수치심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했으며 뱃속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돌쇠는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못했지만 깊은 당혹감과 함께 윤 씨, 부인과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굳은 결의를 마음속으로 다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소식은 윤 씨 부인에게 진정으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 진사는 며느리의 회임 소식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대죄라며 윤 씨 부인을 당장 내쫓거나 죽이려 들었습니다. 찰기등등한 김 진사의 눈빛에 윤 씨 부인은 차가운 마루에 홀로 앉아 끝없는 절망에 잠겼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우고 목숨을 부지할 것인지 아이와 함께 이 모진 세상과 작별할 것인지 기로에 섰습니다. 밤새 눈물로 번뇌하던 그녀는 해가 뜰 무렵 작은 생명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어머니의 본능적인 결심을 굳혔습니다. 돌쇠는 윤 씨 부인의 소식에 깊은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어리숙한 머슴이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윤 씨 부인을 지켜야 한다는 굳건한 결의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김 진사의 눈을 피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돌쇠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따뜻한 물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캐온 귀한 약초를 윤 씨 부인의 처소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처소 문 앞에 물과 약초를 보고 가슴 한편에 온기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이런 정성을 들였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돌쇠의 미묘한 도움 속에서 그녀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희미한 희망과 삶의 의지를 찾아갔습니다. 아직 미약한 불씨였으나 그것은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윤 씨 부인이 점차 기력을 회복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보살피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는 윤 씨 부인의 임신 진위를 가리고 아비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마을 당집의 무당 김보살을 불렀습니다. 김보살은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기이한 무늬의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오랜 세월의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 신비롭고 깊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위신을 내세워 김보살에게 진실을 밝히라 윽박질렀습니다. 하지만 김보살은 그의 기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윤 씨 부인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말들을 던졌습니다. 마마님의 명운이 흔들리나 꺼져가는 불씨 속에서도 새로운 꽃이 피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그려. 허나 그 꽃은 뜨거운 불길을 견뎌야만 할 것이옵니다. 그리고 저 그림자 속에서 마마님을 지키는 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나 실은 하늘이 내린 강건한 기운을 품고 있사옵니다. 그 운명이 엇갈려 있으니 한쪽이 살면 한쪽은 죽을 수도 있고 혹은 둘 모두 새 삶을 찾을 수도 있겠사옵니다. 김보살의 말에 김진사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김보살은 김진사에게는 두려운 존재이자 조언자 역할을 하는 듯 보였고 돌쇠와 윤 씨 부인에게는 미묘한 도움을 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신비로운 말들은 윤 씨 부인과 돌쇠의 가슴 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김진사는 김보살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예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당분간 윤 씨 부인을 직접 해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김 보살의 말에서 자신의 아이와 돌쇠,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묘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김 진사는 무당의 말에도 불구하고 윤 씨 부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윤 씨 부인을 사랑채로 불러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집요하게 추궁하고 협박했습니다. 내년이 끝까지 입을 다물면 내 뱃속의 영물은 물론이요 내년 목숨까지도 온전치 못할 것이니라. 김 진사의 거친 고함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극심한 정신적 압박과 모욕감 속에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버텼습니다. 뱃속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침묵했습니다. 돌쇠는 김 진사의 감시를 피해 윤 씨 부인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몰래 전달했습니다. 때로는 김 진사의 서재 문틈으로 그의 움직임이나 대화를 엿들어 윤 씨 부인에게 간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그녀를 지켰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김 진사 영감이 마을 어른들을 모아놓고 마님 이야기를 꺼낼 듯합니다요. 몸가짐을 조심하셔야 할 듯하옵니다. 돌쇠는 윤 씨 부인에게 말을 건네지 않고 마당을 쓸거나 텃밭을 가꾸는 척하며 들으라는 듯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말을 알아듣고 더욱 몸가짐을 조심했습니다. 이 시련 속에서 윤 씨 부인은 차가운 현실 속에서 단단해지는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했습니다. 돌쇠 또한 그녀를 위한 지혜와 용기를 점차 키워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끈끈한 유대를 형성해갔습니다. 김 진사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굳건하게 서로를 향해 뻗어갔습니다. 윤 씨 부인이 끝까지 침묵을 지키자 김 진사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임 사실이 마을에 퍼져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막는 동시에 그녀의 재산을 가로챌 새로운 계략을 꾸몄습니다. 김 진사는 마을에 윤 씨 부인에게 불치병이 걸려 몸이 쇠약해지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김 진사 댁 며느리가 병이 깊어져 재산을 처분하고 요양을 간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진사는 이 소문을 빌미로 윤 씨 부인의 친정 재산을 몰래 처분하여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새로운 논밭을 사들이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진사의 또 다른 악행과 숨겨진 탐욕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재물을 위해서는 어떠한 악행도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 인물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김 진사의 본색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김 진사의 말에 순종할 수 없다는 강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물론 자신의 존엄과 뱃속 아이의 미래를 위해 김 진사에게 맞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쇠 또한 김 진사의 진짜 목적이 단지 과부의 회임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윤 씨 부인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임을 알아채고 경계심을 더욱 높였습니다. 그는 김 진사의 교활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단순한 과부의 회임 문제가 재산과 가문의 탐욕이 얽힌 복잡한 사건으로 전환되며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마을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윤 씨 부인과 돌쇠는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을 넘어 김 진사의 거대한 음모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끊이지 않는 위기 속에서 윤 씨 부인은 묵묵히 자신을 돕는 돌쇠에게 인간적인 신뢰를 넘어선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처소 앞에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몰래 놓아두거나 그녀의 기색을 살피며 멀찍이 서 염려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윤 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돌쇠의 우직한 모습이 점점 더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돌쇠 또한 윤 씨 부인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삶의 사명으로 여기며 헌신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고고한 매와 같은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슬픔과 강인함을 보았고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사랑 고백 대신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따뜻한 위로와 깊은 정을 주고받았습니다. 위험한 순간마다 스치는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온기는 그들의 깊은 정서적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신분과 세상의 엄격한 시선 때문에 돌쇠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머슴에게 마음을 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돌쇠에게서 얻는 유일한 위안과 살아갈 힘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윤 씨 부인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마당 한켠의 매화나무 그림자 아래 서 있는 돌쇠의 모습은 묵묵히 그녀의 모든 슬픔을 감싸 안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윤 씨 부인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는 것을. 밤은 깊고 차가웠습니다. 김진사는 윤 씨 부인이 끝끝내 입을 열지 않자 그녀를 김진사 댁 뒤편에 낡고 허물어진 폐가에 가두고 굶기려 들었습니다. 문짝은 삐걱거리고 쥐들이 벽을 긁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찬 바람은 틈새로 스며들어 윤 씨 부인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고 며칠 밤낮을 굶주린 윤 씨 부인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져 갔습니다. 뱃속의 아이 또한 위험에 처한 듯 작은 통증이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했습니다.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지만 작은 생명의 움직임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돌쇠는 밤마다 폐가 주위를 서성였습니다. 김진사의 매서운 감시가 있었지만 윤 씨 부인의 고통스러운 모습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몰래 찬밥덩이나마 챙겨 폐가 담벼락 아래에 놓으려다 그만 김진사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놈, 감히 어디를 넘보는 것이냐. 김진사는 몽둥이를 휘둘러 돌쇠를 모질게 매질했습니다. 돌쇠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그 매질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은 돌쇠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이러다 너마저 죽겠구나 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윤 씨 부인에게 조약돌로 신호를 보내 몰래 따뜻한 물과 미음을 전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돌쇠의 손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절망의 끝을 느끼면서도 돌쇠의 묵묵한 도움 속에서 희미한 삶의 의지를 부여잡았습니다. 돌쇠는 윤 씨 부인을 구원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는 김진사 댁마님이 병으로 알아눕는 틈을 타 은밀히 김진사의 서재에 잠입했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 사이를 뒤지던 돌쇠의 손끝에 낡은 함이 걸렸습니다. 함 속에는 누런 종이로 묶인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윤 씨 부인의 죽은 남편이 사실은 김진사의 음모에 의해 비명에 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김진사가 윤 씨 부인 가문의 재산을 탐내어 혼사를 조작하고 남편마저 살해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글들은 김진사의 위선과 탐욕이 얼마나 깊은지, 윤 씨의 부인의 회임 사건이 단지 그의 악행을 덮으려는 교활한 수단이었음을 명백히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돌쇠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편지를 거듭 읽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돌쇠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김진사 댁에서 바보 행세를 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그의 가면을 쓰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윤 씨 부인을 구하고 이 모든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낼 결정적인 실마리를 손에 넣었다는 생각에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뭉치를 품에 숨겼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보 머슴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지혜와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그는 윤 씨 부인과 뱃속의 귀한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폐가에 갇힌 윤 씨 부인 또한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뱃속 아이와
자신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김 진사의 뜻대로는 되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돌쇠는 김 진사의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윤 씨 부인의 무고함을 밝히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진짜 힘을 보여줄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밤늦게 박노인을 찾아가 편지 뭉치에서 읽은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노인은 그 사실에 경악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악행이 숨겨져 있었다니. 돌쇠는 박노인의 조언을 구하고 은밀히 김 보살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김 보살은 깊은 눈으로 돌쇠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때가 되었구나. 너의 진짜 그림자가 드러날 때가 왔으니 두려워 말고 나아가거라. 돌쇠는 두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치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사실 그는 학문에 능하고 사리 분별이 뛰어난 양반가의 자제였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이서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김 진사의 교활한 계략으로 이서방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그의 부모님마저 비명에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서방이 바보 머슴 돌쇠 행세를 해왔던 것은 바로 김 진사의 눈을 속여 복수를 준비하기 위한 치밀한 위장이었던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의 죽은 남편 사건 또한 김 진사의 사악한 음모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서방은 증거가 담긴 편지 뭉치를 내보이며 김 진사의 악행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를 바보 돌쇠로만 알았던 윤 씨 부인과 마을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묵묵히 지켜주었던 어리숙한 머슴이 사실은 모든 것을 꿰뚫고 복수를 준비해 온 지혜로운 양반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부의 회임 사건을 넘어 복수와 정의, 그리고 신분을 초월한 숭고한 사랑의 이야기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서방의 정체가 드러나자 김 진사는 격분하여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는 이런 짐승 같은 놈이 감히 하며 칼을 뽑아 이서방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폐가에 갇혀있던 윤 씨 부인과 뱃속 아이 또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 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서방과 윤 씨 부인을 요사스러운 요물로 몰아 두 사람을 함께 화형시키려 드는 등 모든 것을 걸고 발악했습니다. 김 진사의 눈빛은 탐욕과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이서방은 자신이 오랜 세월 공들여 계획한 복수가 실패하고 윤 씨 부인과 이제 막 품에 안을 준비를 하던 아이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윤 씨 부인 역시 극도의 심리적 압박 속에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이서방 중 누구 하나라도 잃을 수 없다는 절규에 가까운 고통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김 진사는 모든 증거를 없애고 두 사람을 한나란시에 처리하여 영원히 이 사건을 묻어버리려 했습니다. 과연 이서방과 윤 씨 부인은 이 최후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돌쇠의 마음은 흔들림 없는 바위 같았습니다. 윤 씨 부인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단하였지요. 더는 숨을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윤 씨 부인 또한 돌쇠의 단단한 눈빛을 보고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떠한 위험이 닥치더라도 돌쇠와 함께 진실을 밝히는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돌쇠는 오랜 세월 머슴으로 위장하며 틈틈이 모아둔 증거들을 살폈습니다. 김 진사가 윤 씨 부인의 남편을 해치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비리 편지 뭉치, 불법적인 토지 거래 문서, 그리고 그의 악행을 목격했던 과거 증인 정보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김 진사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낼 결정적인 칼날과 같았지요. 그는 밤늦도록 박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박노인은 돌쇠의 진짜 정체와 과거를 알고 있었지요.
노인은 돌쇠의 용감한 결단에 눈물글썽이며 모든 힘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김 보살은 돌쇠와 윤씨 부인의 운명 앞에 드리워진 먹구름을 걷어낼 마지막 기회라며 신비로운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김 진사의 악행이 천벌을 받을 것임을 예언하며 민심을 돌쇠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돌쇠는 박노인과 김 보살의 도움을 받아 마을 원로들과 관아에 진실을 고발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임을 알면서도 아기와 윤씨, 부인의 밝은 앞날을 위해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사투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질 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관아 관리들이 김 진사 댁을 찾았지요. 김 진사는 뻔뻔한 얼굴로 이 모든 것이 과부 윤씨, 부인의 망측한 소행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당히 관아 관리들 앞에 나서 숨겨왔던 본명과 함께 김 진사의 악행을 고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인의 본명은 김서방이 아니오라. 본래 이 지역 명문가의 자제였나이다. 돌쇠의 충격적인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김 진사의 계략으로 집안이 몰락하고 부모를 잃었던 참혹한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증거로 품속에서 김 진사의 필체가 선명한 편지 뭉치와 문서들을 꺼내 보였지요. 편지에는 윤씨 부인 남편을 김 진사가 간접적으로 해쳤다는 내용과 윤씨 부인의 재산을 노리고 혼사를 조작했다는 음모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때 박 노인이 앞으로 나서 돌쇠의 증언이 모두 진실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돌쇠의 비범함을 알고 있었으며 김 진사의 교활한 속셈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음을 증언했습니다. 김 보살 또한 신령한 기운을 모아 김 진사의 모든 죄업을 낱낱이 밝히며 하늘의 벌이 내려질 것임을 엄숙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김 진사는 이 모든 증거와 증언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숨기려 했던 재산 강탈 음모와 윤씨, 부인 회임 조작 시도가 낱낱이 폭로되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탐욕과 위선으로 얼룩진 김 진사의 몰락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은 그를 옥죄는 그물 같았고 그는 끝내 바닥에 쓰러져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진실은 강물처럼 흘러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렸습니다. 돌쇠의 진짜 신분, 즉 몰락한 명문가의 후계자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지요. 윤씨 부인의 남편이 죽음에 이른 진실 또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김 진사의 끈질긴 재산 욕심과 악독한 계략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김 진사가 바보 머슴을 곁에 두어 악행을 감추려 했음도 드러났고 윤씨 부인의 회임이 그의 은밀한 음모를 가리려는 수단이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야기 초반 김 진사 댁마당에 외로이 서 있던 늙은 매화나무가 윤씨 부인의 고독한 처지를 상징하였지요. 돌쇠가 서재에서 발견했던 오래된 편지 뭉치는 모든 진실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앞서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모든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이 은유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윤씨 부인의 뱃속 아이는 바로 돌쇠의 아이였습니다. 그들의 깊은 정서적 유대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모가 아닌 생명을 잉태할 만큼의 뜨거운 사랑이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윤씨 부인과 돌쇠는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싹튼 그들의 진심은 그 어떤 신분 차이도 세상의 손가락질도 넘어설 만큼 단단하였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이제 두려움 없이 서로에게 기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함께 그려갈 미래에 대한 굳건한 다짐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피어났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우연이 아닌
하늘이 맺어준 필연임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온갖 악행을 저지른 김진사는 결국 관아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유배지로 쫓겨나 자신의 죄업에 대한 쓰디쓴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위선적인 시어머니 또한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지요. 반면 윤씨 부인은 억울하게 뒤집었었던 모든 누명을 벗고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정당한 재산은 고스란히 되찾아졌습니다. 돌쇠는 오랜 세월 준비했던 복수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니었지요. 양반가의 자제로서 본분을 되찾았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흐뭇한 미소로 돌쇠와 윤씨, 부인의 앞날을 축복하였고, 김 보살은 그들의 인연이 하늘의 뜻이었음을 다시 한번 일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된 후 두 사람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사랑은 마을의 새로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신분과 세상의 엄격한 시선을 초월하여 사랑을 이룬 돌쇠와 윤씨, 부인은 마침내 함께 아이를 키우며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소박한 나날들이었지만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값진 행복이었습니다. 작은 초가집 안에는 아기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두 사람의 마음에 따뜻한 평화를 선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과 역경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인연은 과연 어떤 의미로 기억될까요?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고고한 자태를 뽐내던 김진사 댁 마당의 늙은 매화나무는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이듬해 봄, 그 어느 때보다 탐스러운 꽃봉우리를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은 윤씨 부인과 돌쇠의 사랑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값진 결실을 맺었음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아기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멀리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풍경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따뜻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신분과 역경을 뛰어넘는 진실한 사랑의 가치, 그리고 탐욕은 결국 파멸을 부른다는 명확한 교훈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지혜와 학문을 세상에 이롭게 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학업을 이어가며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앞장섰고, 윤씨 부인 또한 그런 돌쇠의 뜻에 동참하며 세상의 그늘진 곳에 온정을 베풀었지요. 그들의 삶은 단순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빛나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나 부모의 지혜와 강인함을 닮아갔습니다. 청산골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듯 아기의 밝은 미래는 약속된 듯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 속에 감춰진 진정한 가치와 모든 시련을 이겨낸 위대한 사랑의 힘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